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보이지 않아서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뇌 건강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도 요즘 자꾸 깜빡해요라는 말 낯설지 않으시죠? 저도 환자분들을 만나며 가장 많이 듣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걱정만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뇌는 작은 자극과 꾸준한 습관에 기분 좋게 반응하는 놀라운 기관입니다. 지금부터 5가지 이야기로 2주만 따라해도 변화가 느껴지는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혹시 불안이 올라오더라도 괜찮습니다. 곧 공감과 안도를 지나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까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조용히 시작되는 뇌의 나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들어 단어가 목 끝에서 맴돌다 사라지거나 방에 들어와서 내가 왜 왔지 싶은 순간이 늘어나셨나요?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다가 뭘 꺼내려던 건지 까먹거나 지인의 이름이 입 끝에서 빙빙 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을 때가 있으시죠? 이런 순간들이 하나둘 쌓이면 치매 시작인가 하는 불안이 서서히 올라옵니다. 저도 그 마음 압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똑같은 걱정을 털어놓으시거든요. 하지만 이 변화의 상당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뇌의 나이 들기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뇌는 겉으로 티가 안 나서 그렇지 50대를 전후로 기능이 조금씩 더디고 둔해지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오래 사용한 컴퓨터가 부팅 시간이 조금씩 느려지고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예전 같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고 저장하는 해마 부위와 복잡한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 영역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활동 감소의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받습니다. 혈액순환이 조금씩 둔해지고 뇌세포 간의 연결고리도 예전만큼 빠르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좋은 소식은 뇌의 이런 노화 속도는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늦출 수 있고 때로는 되돌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평생에 걸쳐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손상된 부분을 보완하는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62세 주부 김성자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개월 전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안경을 찾아 헤매는 일이 잦아지셨습니다. 처음엔 안경을 머리에 올려두고도 거실 곳곳을 뒤지며 찾아 헤맸고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다가 뭘 꺼내려던 건지 모르겠다며 스스로에게 실망하곤 하셨죠? 설거지를 하다가도 중간에 멈춰서 내가 뭘 하고 있었지 하며 당황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이런 일이 잦아지자 혹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오늘 또 뭘 깜빡했나 생각하느라 잠이 오지 않고 낮에는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일단 큰 병원 검사를 받기 전에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생활 리듬을 조금씩 바꿔보자는 거였죠. 첫 번째는 수면 패턴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소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들고 아침에는 7시 반쯤 일어나셨는데 이를 밤 10시 취침, 아침 6시 기상으로 바꿔보자고 했어요. 두 번째는 아침 식사 후 20분간 동네 한 바퀴 돌기, 세 번째는 단어 공책을 만들어 하루에 잊어버린 단어 하나씩 적고 소리 내어 읽기였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는 시간이 길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평소보다 2시간 일찍이라 버거워했거든요. 아침 산책도 몸이 무겁고 귀찮다며 첫 주에는 사흘만 나가셨어요. 단어 공책도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며 빈 페이지로 며칠을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아침에 눈을 뜰 때도 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산책을 나가는 것도 점점 습관이 되었고 걸으면서 동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즐거움도 생겼습니다. 단어 공책에는 어제 생각나지 않았던 조미료 이름, 텔레비전에서 들었던 새로운 단어들이 하나둘 적히기 시작했어요. 3주째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들어서 충분히 잔 덕분인지 오전 시간대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거든요. 설거지를 하다가 딴 생각이 드는 일도 줄어들고 냉장고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한 달이 지나면서 나타났어요. 안경 찾는 시간이 확실히 줄었고 대화 중에 말이 막히는 일이 덜해졌다고 웃으셨습니다. 단어 공책에는 50여 개의 단어가 꼬박꼬박 적혀 있었고 그 단어들을 소리 내어 읽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분이 가장 기뻐하신 건 무엇보다 나도 뭔가 하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과 성취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뇌를 위해 뭔가를 했다는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2달이 지난 지금 그분은 예전보다 훨씬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깜빡하는 일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생겨도 예전처럼 크게 당황하지 않으세요. 아, 내가 좀 피곤했구나 하며 담담히 받아들이고 단어 공책에 그 단어를 적어둘 뿐이에요. 처음부터 큰 걸음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뇌 건강도 다른 건강과 마찬가지로 수면과 활동, 그리고 적절한 자극, 이 3가지만 작게 묶어서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전 10분에서 20분이라도 햇빛을 받으며 걸어보시고 낮 시간에 5분만이라도 단어를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뇌는 이런 작지만 꾸준한 신호를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마치 가뭄에 조금씩 내리는 비가 메마른 땅을 서서히 촉촉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밤부터 취침 1시간 전 화면을 끄고 책 10쪽을 읽어보세요. 내용이 어려우면 신문이나 잡지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책을 하나 준비해서 오늘 깜빡한 단어 1개를 써보시고 그 단어를 소리내어 10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어는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오늘 생각나지 않았던 사람 이름, 물건 이름, 심지어 간단한 형용사나 동사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나씩이라도 기록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뇌 건강을 조용히 해치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먹는 거야 대충, 운동은 내일, 담배 한 대쯤이야 하다 보면 어느새 머리가 뿌옇고 멍한 날이 잦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한심하다며 자책이 시작되죠. 하지만 자책과 스트레스야말로 뇌에게는 가장 큰 독입니다. 우리는 종종 뇌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을 별것 아닌 일상으로 여기며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뇌의 노화를 앞당기는 주범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요즘 배가 나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복부 중심의 비만, 특히 내장 지방의 증가는 몸의 염증 수치를 높이고 이 염증이 뇌까지 전달되어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흡연은 또 어떤가요? 담배를 피우면 일시적으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뇌혈관을 수축시키고 산소 공급을 방해해서 장기적으로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함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규칙한 식사 패턴은 뇌에 공급되는 포도당의 균형을 깨뜨려 뇌 기능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고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도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식사를 거르면 뇌는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되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과식을 하면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졸음이 쏟아지죠. 68세 퇴직 공무원 조명수님의 실제 경험을 자세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분은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며 생활 패턴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점심도 귀찮아서 자주 거르곤 했어요.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면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않은 허기와 외로움이 겹쳐 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 9시, 10시가 되어서야 저녁을 먹고 그 이후에도 과자나 야식을 계속 먹는 패턴이 반복되었죠. 이런 생활이 6개월 정도 지속되면서 그분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오전에는 속이 비어서 집중이 전혀 안 되었어요. 신문을 읽으려고 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텔레비전을 봐도 내용이 머리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전날 밤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과 함께 쏟아지는 잠 때문에 하루 종일 소파에서 멍하게 지내는 일이 반복되었죠. 두통도 자주 생겼고 간단한 일도 깜빡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 심해지자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혈압약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어지러움도 자주 느껴져서 약을 늘려야 하나 고민하게 되었죠. 그래서 병원을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각종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그분께 약을 늘리기보다는 생활 패턴, 특히 식사 패턴을 점검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일주일간의 식사 일기를 써보니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났어요. 하루 중 뇌에 안정적으로 에너지가 공급되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와 걷기 시간을 알람으로 고정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간단한 식사, 점심 12시 30분에 정식, 저녁 6시에 가벼운 식사, 그리고 저녁 산책 7시 30분을 핸드폰 알람으로 설정했어요. 각 식사마다 양을 정해두고 밤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알람이 울려도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특히 점심시간에는 어젯밤 과식과 늦은 저녁 때문인지 전혀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약속한 시간에는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아침에는 바나나 하나와 우유 한 잔, 점심에는 작은 국밥 한 그릇, 저녁에는 밥 반 그릇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3일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밤에 과식을 하지 않으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한결 편하고 오전 시간대에 머리도 조금 더 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는 더욱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알람이 울릴 때쯤이면 자연스럽게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고 적당한 양의 식사로도 만족스러워졌다고 하셨죠. 가장 큰 변화는 2주째부터 느껴졌습니다. 오전에 신문을 읽을 때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졌고 오후에도 졸음에 쩔어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3주 후에는 머리가 덜 붓고 낮 졸림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일과가 예측 가능해지니까 마음도 한결 안정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어제와 비슷한 패턴으로 오늘을 보내고 내일도 계획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위안이 되었다고 했어요. 한 달이 지난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중이 3kg 정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혈압도 안정되고 두통의 빈도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가장 기뻐하신 건 깜빡하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잊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모르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뇌 건강을 위해서는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잃어버린 생활의 규칙을 되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세끼가 어렵다면 두 끼와 간식 1회라도 좋으니 식사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 보세요. 중요한 건 매일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양을 드시는 거예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금연 디데이를 정하는 것보다 아침 첫 담배 시간을 조금씩 늦춰가는 방법부터 시작하면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에 식사와 산책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7시 30분, 점심 12시 30분, 저녁 6시, 그리고 가벼운 산책 7시 30분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각 시간에 맞춰 실제로 행동에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흡연하시는 분이라면 오늘부터 아침 첫 담배를 1시간 늦추거나 하루 흡연량을 30% 줄이는 것을 선언해 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뇌는 이런 신호를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뇌가 가장 먼저 기뻐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시나요?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릎이 시려서 허리가 뻐근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하며 점점 움직임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위축되고 활동 범위도 좁아지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수록 뇌도 가만히 있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멈춤의 습관이 뇌에게까지 전달되어 기억하고 판단하는 능력도 함께 둔해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 몸이 불편해서 활동을 많이 줄이고 계신 건 아닌가요?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몸의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뇌에서 기억과 학습을 돕는 신경성장인자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특히 단순한 걷기보다는 순서를 기억하고 따라하는 동작들, 예를 들어 간단한 댄스 동작이나 리듬에 맞춘 체조, 박자에 맞춰 걷기 같은 활동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해서 기억력 향상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리듬이 있는 동작을 할 때는 단순히 근육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기억하는 해마, 균형을 잡는 손에 감정을 조절하는 변형계가 모두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가 하나의 곡을 연주하듯이 뇌의 각 부분이 협력해서 하나의 동작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후에 머리가 맑아진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상체 중심의 리듬 운동만으로도 뇌에는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규칙성과 즐거움입니다. 74세 김화자님의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분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이후로 집 밖 활동을 거의 완전히 중단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주 3회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들과 윷놀이도 하고 한 달에 2번은 등산 모임에도 참여하셨어요.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가는 것도 즐거운 일상 중 하나였고 버스를 타고 병원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몸도 움직이고 사람들과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이런 활동들을 모두 중단하게 되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텔레비전 앞 소파가 주된 생활 공간이 되었고 식사 준비와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고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 오면 하루 종일 피곤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억력이었어요. 어제 뭘 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고 하루하루가 비슷비슷해서 시간 감각도 흐려졌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웠던 건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이름이나 물건 이름이 입 끝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는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말이 빨리 나오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끼곤 했죠.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움직임부터 제안했습니다. 유튜브에서 5분짜리 라인댄스 영상을 찾아서 하루에 2번 아침 식사 후와 저녁 식사 전에 따라 해보자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동작을 따라 하는 것조차 버거워하셨습니다. 손뼉 치는 타이밍도 맞지 않고 발끝으로 하는 간단한 스텝도 헷갈려 하셨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자신만의 속도로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첫 주에는 정말 어색했다고 해요. 영상 속 강사의 동작을 보면서 따라하려고 하는데 손과 발이 따로 놀고 리듬에 맞추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하루 2번 5분씩이라는 약속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하셨어요. 동작이 틀려도 괜찮으니 그냥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기만 하자고 격려해 드렸거든요. 둘째 주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뼉 치는 간단한 동작은 어느 정도 따라 할 수 있게 되었고 음악의 박자에 맞춰 어깨를 움직이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5분 동작을 마친 후에 느끼는 기분이었습니다. 몸이 조금 따뜻해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3주째에는 더욱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손뼉, 어깨 돌리기, 간단한 발끝 스텝을 순서대로 기억해서 따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동작까지 추가하면서 손뼉 마이너스 어깨 마이너스 발끝 마이너스 고개의 4단계 순서를 외우게 되었습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고 따라하면서 머리가 맑아진다는 걸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한 달이 지날 무렵부터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체력이 좋아져서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기억력의 개선이었습니다. 어제 뭘 했는지, 며칠 전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같은 일상적인 기억들이 예전보다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가장 기뻐하신 변화는 노래 가사였어요. 옛날 가요 한 소절 정도는 멜로디와 함께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달째에는 라인 댄스 동작에도 자신감이 생겨서 좀 더 복잡한 동작을 시도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박자에 맞춰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동시에 제자리에서 가볍게 스텝을 밟는 동작까지 추가했어요. 이런 동작들을 순서대로 기억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3개월째에 나타났어요. 그분이 다시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집에서 꾸준히 몸을 움직인 덕분에 체력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겨서 친구들과 다시 만날 용기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경로당에서도 간단한 체조 시간에 다른 어르신들보다 동작을 잘 따라 한다며 칭찬을 받으셨다고 자랑하시더군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날은 3분으로, 둘째 날은 4분, 셋째 날은 5분 이렇게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음악 한 곡의 후렴구 동작만 제대로 익히는 것도 충분해요. 핵심은 매일 짧게 그리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따라 할 필요는 없어요. 실수하면서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노래의 후렴구 30초 정도를 오늘 3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자유롭게 몸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서 하기 어려우시다면 의자에 앉아서 손뼉 4박, 어깨 돌리기 4박, 목 좌우 돌리기 4박 루틴을 한 세트씩 해보셔도 좋습니다. 뇌는 이런 작은 움직임에도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이라는 것이 정말로 훈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하려던 단어가 혀끝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을 때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큰지 아실 거예요. 그런 순간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이 먼저 얼어붙습니다. 내가 정말 예전 같지 않구나 하는 서글픔과 함께 불안감이 밀려오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기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다시 배우고 강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이 늘어나면서 혹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된 건 아닌가 걱정하고 계시진 않나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글자의 모양을 기억하는 시각 영역, 손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운동 영역, 언어를 처리하는 브로카 영역, 그리고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까지 모두 함께 작동하게 되죠. 특히 잊어버렸던 단어를 다시 기록하고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으면 그 단어와 관련된 신경회로가 다시 강화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풀이 자란 오솔길에 다시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면 길이 또렷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또한 하루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손글씨로 기록하는 일기쓰기는 우리 뇌에게 매우 특별한 자극을 줍니다. 단순히 하루의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을 재정리하고 감정과 함께 저장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고 무엇을 잊고 있는가를 스스로 관찰하게 됩니다. 이런 메타인지 능력, 즉 자신의 인지 능력을 인식하는 능력이야말로 기억력 향상의 핵심이에요. 71세 장경숙님의 자세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개월 전부터 대화 중에 말끝이 자주 흐려지는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머릿속에서는 정확한 단어를 알고 있는데 막상 입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어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때로는 전혀 다른 단어가 튀어나와서 본인도 당황하는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라고 말하려다가 세탁기라고 하거나 아들 이름을 부르려다가 딸 이름이 먼저 나오는 시기였죠. 처음에는 그냥 깜빡한 거겠지 하고 넘겼는데 이런 일이 하루에도 서너 번씩 반복되자 심각하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발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해서 거울 앞에서 발음 연습도 해보고 혀 운동도 따로 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적절한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대화가 자꾸 끊기고 그럴 때마다 미안함과 답답함이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점점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져서 외출도 줄이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문제의 원인이 발음이나 혀의 운동 능력이 아니라 단어 자체를 떠올리고 선택하는 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어요.
바로 오늘 배운 단어와 오늘 기분이라는 2칸짜리 짧은 일기를 써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했어요. 작은 공책을 준비해서 가운데에 세로로 선을 하나 그어서 2칸으로 나누고 왼쪽 칸에는 오늘 새로 배웠거나 다시 떠올린 단어 하나를, 오른쪽 칸에는 오늘의 기분이나 느낌을 한 줄로 적는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일기를 쓰자는 게 아니라 정말 간단한 기록만 남기자는 취지였죠. 첫 주에는 단어 찾기부터 어려워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지내면서 특별히 새로운 단어를 배운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꼭 새로운 단어가 아니어도 된다고 텔레비전 뉴스에서 들었던 단어라든지 아니면 오늘 생각나지 않았던 물건이나 사람 이름이라도 좋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중요한 건 매일 하나씩이라도 단어에 집중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보였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다가 생각나지 않았던 양파, 전화통화 중에 막혔던 병원 이름, 이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 헷갈렸던 단어들이 공책에 하나둘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적은 후에는 반드시 소리내어 10번씩 읽기로 약속했어요. 소리내어 읽으면서 동시에 글자를 보고 손으로 쓴 기억까지 더해지니 3가지 감각이 함께 작동해서 기억에 더 오래 남게 되거든요. 3주째부터는 더욱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단어를 찾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루를 되돌아보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저녁에 일기를 쓰기 위해 오늘 하루를 떠올리면서 어떤 단어를 잊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력뿐만 아니라 감정 정리 능력도 함께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한 달이 지날 무렵부터는 일상생활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중에 단어가 막히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었고 말하는 속도도 예전처럼 자연스러워졌어요.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예전처럼 주저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2달이 지난 후에는 더욱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단어가 더 빨리 떠오를 뿐만 아니라 마음 자체가 차분해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매일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이 생기니까 마음의 안정감도 함께 찾을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내가 뭘 배웠고 어떤 기분이었는지 스스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표현하시더군요.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 그분의 일기장에는 180여 개의 단어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각 단어마다 그날의 상황과 감정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서 단순한 단어장이 아니라 소중한 일상의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되찾으셨습니다. 기억력 훈련은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매일 단어 1개, 짧은 문장 2줄, 감정 1줄만 써도 충분해요. 외국어든 한자든 속담이든 무엇이든 좋고 중요한 건 소리 내어 10번 읽으며 입과 귀, 손의 감각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맞춤법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당장 작은 공책을 하나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첫 장에 오늘 잊어버렸던 단어나 새로 들은 단어 하나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단어를 소리내어 10번 읽고 오늘의 기분도 한 줄 적어보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오늘의 일과 세 줄을 시간 순서대로 행동과 느낌을 포함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여러분의 뇌는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기에 더욱 소중한 우리의 뇌를 오늘부터 체계적으로 돌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며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체중계에 올라가 몸무게 변화를 살펴봅니다. 혈압이나 혈당 수치도 주기적으로 체크하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든 활동을 조정하고 기억과 감정,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컨디션은 얼마나 자주 확인하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 건강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곤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깜빡하는 일이 늘거나 집중력이 떨어진 걸 느끼면 그제야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닐까요? 하지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뇌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놀라운 적응력과 회복력을 가진 기관 중 하나예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고
손상된 부분을 다른 부분이 보완하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능력을 평생에 걸쳐 유지합니다. 뇌는 우리의 기억과 감정, 균형 감각과 의욕을 총괄하는 사령탑입니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다른 기관보다 더딜 수는 있지만 조기에 적절한 자극을 주고 규칙적인 관리를 하면 분명히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특히 큰 결심이나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지만 꾸준한 반복이 뇌에게는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78세 한태수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오늘의 마지막을 장식하겠습니다. 그분은 1년 전부터 길 찾기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동네인데도 가끔씩 방향 감각을 잃고 평소 자주 가던 곳의 위치가 헷갈리는 일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주의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서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죠. 특히 걱정스러웠던 건 예전에는 자유자재로 다녔던 동네 곳곳이 낯설게 느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한두 번 잘못 들어서 돌아 나온 적이 있었고,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자신이 사는 동을 찾지 못해 한참을 헤맨 적도 있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이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그분은 점점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길을 잃을까봐 걱정되어서 혹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집에만 있으려고 했어요.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했고, 그렇다고 혼자 나가자니 불안하고, 이런 딜레마가 계속되면서 활동 범위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외출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도 적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더욱 길 찾는 능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능력은 점점 퇴화한다는 말처럼 공간 인식 능력도 쓰지 않으니까 더욱 둔해진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분께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카페까지 걸어서 7분 정도 되는 거리를 매일 같은 시간에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걷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가는 길에 보이는 주변 가게들과 건물들을 하나씩 기억해 두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 경로를 종이에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휴대폰의 지도 앱을 켜고 함께 가셨습니다. 7분 거리인데도 실제로는 20분이 넘게 걸렸어요. 중간중간 지도를 확인하느라 자주 멈춰 서기도 했고, 한 번은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되돌아 나와야 했거든요. 그래도 목적지인 카페에 도착했을 때의 성취감은 상당했다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오늘의 경로를 그려보는 시간도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림 실력이 부족해서 건물이나 가게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웠고, 어떤 순서로 무엇을 봤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대충이라도 집에서 출발해서 편의점, 약국, 미용실, 카페 순서로 점과 선을 이어가며 경로를 표시해 보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조금 더 수월했다고 해요. 전날 그려본 그림을 참고해서 가면서 아, 여기가 어제 본 편의점이구나, 저기가 약국이네 하며 하나씩 확인해가는 재미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와서 그림을 그릴 때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억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째부터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출발 지점에서 카페까지 가는 동안 보이는 편의점, 약국, 미용실, 분식점 등의 위치를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게 되었고, 지도를 보는 횟수도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걷는 속도가 빨라져서 실제로 7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째부터는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도 없이도 주요 지점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혹시 길을 잘못 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다시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종이에 길을 그려보는 시간도 점점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길로 갔는지, 어떤 가게에서 새로운 걸 발견했는지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억 훈련이 되었거든요. 3주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와의 진료 약속 장소를 스스로 찾아오신 거예요. 병원까지는 집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지도 앱의 도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셨습니다. 길을 찾는 과정에서 예전과 같은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가장 큰 변화는 외출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곳에 가더라도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보다는 새로운 경로를 탐험한다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활동 범위도 크게 넓어져서 예전에 자주 가던 재래시장이나 문화센터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은 동네 지리박사가 되셨어요. 길을 물어보는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기도 하고 새로 이사 온 분들에게 동네 맛집을 추천해 드리기도 하신답니다. 무엇보다 매일 카페까지 걸어가는 것이 하루 일과의 소중한 부분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도 시작해 볼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붙여보세요. 수면 7시간, 햇빛 산책 15분, 새로운 단어 1개, 일기 3줄, 몸 움직이기 5분처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항목들로 구성하면 됩니다. 매일 실천한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다 보면 그 체크 표시들이 쌓여서 여러분 뇌에 새로운 건강한 길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학습을 좋아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난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개선할 수 없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편견이에요. 적절한 자극과 꾸준한 노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더 나은 상태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주간 뇌 건강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개의 칸을 만들고 각 칸에 오늘 실천할 5가지 항목을 적어두는 거예요. 밤 10시 전 취침, 아침 15분 햇빛 걷기, 새로운 단어 1개 배우기, 3줄 일기 쓰기, 5분 몸 움직이기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실천한 항목마다 체크 표시를 해보세요. 또한 오늘의 뇌 건강 약속을 한 문장으로 써서 현관문이나 화장실 거울에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 3분간 몸을 움직인다거나 나는 오늘 새로 배운 단어 하나를 10번 소리 내어 읽는다는 식으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약속을 정해 보세요. 처음에는 걱정과 불안이 컸을 겁니다. 나도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조금은 보이시지요? 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꾸준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창한 치료나 복잡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딱 2주만 정말 작게 시작해 보세요. 단어 1개 쓰고 읽기, 노래에 맞춰 몸 움직이기 3-4번, 하루 일과 3줄로 정리하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2주 후에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 보세요. 머리가 조금 더 맑아졌다거나 단어가 조금 더 빨리 떠오른다거나 잠이 더 깊게 온다거나 하는 작은 변화들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바로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고마움의 신호예요. 앞으로도 제가 곁에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뇌 건강이 하루하루 더욱 좋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뇌 오늘도 잘 돌봅니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매일을 만들어가요.